이번에는 32차 시 네. 사고 처리하기예요. 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가정으로 뭐 진수 학생이 이 공간에서 그 범인물을 작업하다가 부주의에 의해서 그 엔드밀에 이제 손이 베어서 이제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뭐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한번. 일단 다쳤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 응급조치를 한 뒤에는 이제 주변 선배나 동기나 아니면 선생님께 알리고 이게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꼭 다 같이 있는 법이 없으니까 혼자서 강화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바로 뭐 양호실 뛰어가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계 돌다가 막 다쳤다 그러면 먼저 기계를 끄는 게 맞지. 끄고 응급조치하고 주위에다 알려야죠. 나 다쳤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위 없고 뭐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양호실 갈 수 있으면 그 상태 양호실 가서 응급조치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해야 될 절차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다쳤을 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응급조치하냐에 따라 틀려. 예를 들어서 뭐 실례로 하다가 뭐 손이 잘렸어. 그러면 이게 손이 잘렸으면 이게 잘린 손은 접합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잘 보관만 하면 접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절차라는 게 다쳤으면 응급조치 기계 끄고 뭐하고 응급조치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려고. 진사생이 다쳤으면 스스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뭐 상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알린다는 게 주변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다쳤을 때는 뭐 내 스스로가 응급조치하고 기계 쓰면 하면 되는데 혹시 뭐 중상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절차들 내가 이거 절차적으로 이거 하고 하는 것들은 뭐 입원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생각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다치면 안 됩니다. 다쳤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했는데 뭐 다른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요 이게 회사 같은 경우 작업을 할 때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상을 입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지금 뭐 진수 학생이 얘기했더니 비슷한 그런 형태대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많이 다친 거를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차 피해가 되지 않게 해서 일단 기계 응급 조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기계 도움에서 기계를 빨리 꺼야 되죠. 그러고 나서 그 피해자 이제 응급 조치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뭐 누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막 쓸 때는 응급 조치를 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응급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위 동료나 관리자한테 빨리 통보를 하죠. 요즘은 전화 같은 게 있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도 이제 병원 있으니까 병원 뭐 119만 우리가 이제 네 자리를 하죠. 119는 이제 밖으로 나가지만 119만 눌러도 안전티 병원하고 다 동의가 되니까. 그럼 바로 그 응급차가 출동을 현장까지 출동을 하면 이제 환자를 수송을 하면 그 뒤에 이제 관리자가 이제 환자가 도착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그 2차 방지 정도만 하고 반드시 중대 사고 났을 때는 그 현장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 이게 뭐 이거 잡보자가 사고 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와가지고 다 정리해버린다고. 정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현장 보존되는 보존을 왜 해야 되는? 왜 보존해야 될까? 왜 다쳤는지를 원인을 보존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유사한 일이 다시는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이 현장에 사고 난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면 왜 사고 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중대 사고 났을 때는 현장 보존하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밖에 사고 나면 경찰들이 현장에 가서 재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렇게 좀 와서 보니까 또 단독 공간에 기계는 4개가 있지만 혹시 뭐 CNC 뭐 위험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요즘에 뭐 서로 지병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래서 작업하다가 뭐 충격이 아닌데 쓰러질 수 있어요. 뭐 그런 거에서 일단 반드시 뭐 주변에 요청하니까 뭐 이 시간 이후에 배치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이 안에는 뭐 2명이 존재해서 같이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서로의 안전은 나의 동료 안전을 누가 지켜준다? 서로가 지켜주고 내 안전은 내가 지키고 뭐 이런 마인드 좋습니다. 뭐 지금 그 사고 응급 처리에 대해서 뭐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거 그리고 또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벌어진 거 좀 얘기를 했고 아니면 또 기타 또 안전에 또 주의 뭐 2인 1조 작업이나 뭐 2사람 작업한다고 단독 작업 또 뭐 긴급으로 발생돼서 타는 것들 쭉 설명을 해줬는데 뭐 또 궁금한 사항들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해 발생 시 재해의 종류, 인적, 물적 피해 상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2차 재해 예방을 행함과 동시에 재해 원인 조사를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는 7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제일 먼저 긴급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 조치로 제일 먼저 기계를 정지시켜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피해자에게 응급 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2차 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해 조사는 6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재해 조사 시 유의사항은 사실을 수집해야 합니다.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만 합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 조치하여 2차 재해 방지를 도모합니다. 사람, 기계 설비 양면의 재해 요인을 모두 도출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합니다. 책임 추궁보다 재발 방지를 우선하는 기본 태도를 갖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를 우선으로 합니다. 2차 재해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세 번째, 원인을 강구합니다. 네 번째, 대책을 수립합니다. 다섯 번째, 대책 실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섯 번째, 방지 대책을 실시합니다. 일곱 번째, 실시된 대책을 평가합니다.